네, 관계여중 중학교 1학년 6단원 형성평가 두 번째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화면을 멈추고 시험지에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압력과 관련된 문제예요. 운동화를 신은 사람과 굽이 있는 구두를 신은 사람의 발자국을 비교한 거죠. 여기에서는 두 신발의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눌렀기 때문에 누르는 힘의 크기는 동일한데 면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을 받은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좀 더 깊게 파여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운동화보다는. 아랫부분에 정리한 걸 보면 압력이라는 것은 누르는 힘에 비례하고 힘을 받는 면적에 반비례해야 한다. 이거를 풀이를 하면 압력이 커지려면 누르는 힘이 클수록 또는 힘을 받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체 입자 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첫 번째 기억,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빠르게 운동한다. 온도는 입자 운동의 정도라고 그 전에도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빠르게 운동하는 게 맞고요. 같은 온도, 같은 부피의 용기에 기체 입자가 많을수록 충돌하는 횟수가 더 커지면서 압력이 커지겠죠. 디귿번,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누르면 풍선의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이거는 입자들의 운동과는 연관이 없겠죠. 입자의 운동은 온도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양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네, 다음은 탄산수가 들어있는 페트병 중에 가는 뚜껑을 열지 않았고 나는 뚜껑을 열었다 다시 닫았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으면은 밖으로 입자들이 나가겠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입자가 지금 더 많은 상태이고 나는 입자가 날아갔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가가 입자의 개수가 많겠죠. 그리고 입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충돌 횟수도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충돌 횟수가 많다는 것은 기체의 압력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모두 가 그림에 있는 페트병이 입자의 개수, 충돌 횟수, 압력이 모두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4번. 4번은 지금 주사기를 누르면서 기체 압력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사기를 누른다는 것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준다고 하고, 그러면 주사기 내부에 있는 부피가 줄어들겠죠.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커지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1번.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의 공기의 부피가 감소한다. 예, 누르면 외부 압력, 이게 외부 압력이죠.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보일의 법칙이 맞죠? 2번, 주사기 속의 공기의 부피가 감소할수록 압력이 증가한다. 예, 부피가 감소할수록 압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여기에서 압력은 주사기 속의 내부 압력이 해당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외부 압력인 피스톤을 누르는 힘과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압력이 증가한다고 했었죠. 3번, 주사기 속 공기 입자가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 네, 여기에서는 입자 운동의 빠르기는 일정한 온도라고 했는데 위에서 보시면 여기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는 입자 운동을 빠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 피스톤을 누를수록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부피에 해당하겠죠. 근데 부피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자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가까워진다라고 표기를 해야겠고 5번 누를수록 기체 입자 용기 벽에 충돌하는 횟수는 증가한다.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입자가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5번도 맞고요. 자, 이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외부에서 주사기를 누르고 있으니까 이 외부 압력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사기의 부피의 관계를 가리키는 그래프는 2번 반비례 그래프겠죠. 외부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는 작아지는 반비례 그래프 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 자, 처음에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한대요. 그러면은 입자 운동이 빠르게가 입자 운동 빠르기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 두시고, 여기에서는 피스톤을 누르면 고무풍선 입장에서는 이 피스톤 내부가 외부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이 부피가 변하게 되는데, 자, 가에서 나로 변할 때 피스톤을 누르고 있으니까 공분풍선 입장에서는 외부 압력이 증가하는 거겠죠. 자, 1번. 주사기 속의 압력은 작아진다. 주사기 속의 압력, 주사기 속 부피가 증가. 다시 할게요. 여기서 지금 가에서 나로 할 때는 주사기 속 부피를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고무풍선의 외부 압력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건데 1번에서 보시면 주사기 속의 압력이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사기 속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거는 압력이 작아지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2번 주사기 속의 입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주사기 속의 입자의 개수는 입자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3번 주사기 속의 입자의 충돌 횟수가 작아진다. 주사기 속 이 부피가 넓어졌기 때문에 충돌 횟수는 작아지는 게 맞죠. 4번 고무풍선 속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여기 아래다 적어놨는데 주사기 속의 압력은 고무풍선 입장에서는 외부 압력에 해당이 돼요. 이 외부 압력이 지금 감소했죠. 그러면 고무풍선은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외부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고무풍선 속의 기체 입자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고요. 5번 고무풍선 속 입자 운동의 빠르기는 온도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변화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입자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인데 잘못 기술하고 있죠. 자, 다음은 자동차의 에어백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 에어백이 터지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소기체를 빠른 속도로 집어넣게 되면은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고 이 부풀어 오른 것이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데 왜 보호하게 되냐면 사람이 에어백에 부딪혀서 에어백이 압력을 가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외부 압력이 해당하니까 이 외부 압력이 사람이 가하게 되면 에어백이 부피가 작아지면서 충격을 흡수해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은 8번. 많은 양의 수소기체를 작은 저장 용기에 넣어야지 운반이 더 편하겠죠. 작은 저장 용기.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용기에 넣으려면 부피가 작으려면은 압력이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가 작아진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9번. 9번은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압력에 따라 외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해요. 자, 기억번.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외부 압력이 감소하는 역할을 하겠죠. 기압이 감소하니까. 그러면
과자 봉지 입장에서는 외부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부피가 증가하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고요. 2번 여름철에 도로를 달리면 여름철 도로는 뜨거우니까 자동차 타이어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타이어가 팽팽해진다. 온도와 부피 관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말하고 있는 압력에 관한 관련계가 아니죠. 3번 디귿번 바닷속에서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이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외부 압력이 감소하는 거죠. 수압이 감소하는 거니까. 그럼 공기방울 입장에서는 외부 압력이 감소했으니 본인의 부피를 커지게끔 하겠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맞고요. 자, 10번.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온도와 부피 관계네요. 이번에는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억번.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진다죠. 커진다죠. 비례하고 있으니까 높아지면 부피는 커져야겠죠. 니은번.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는 더 활발하게 운동한다. 네,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의 활발한 정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활발해지죠. 자, 디귿번.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기체 입자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지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만 맞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12번 이 실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흑백이라서 좀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대의 아래 부분을 막고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색소가 있는 글리세린으로 이렇게 여기 안에 여기 내부는 파란색으로 내부는 여기는 기체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들어있는 빨대가 있고 이 색소를 넣은 글리세린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기체의 부피에 따라서. 기체가 부피가 작아지면 글리세롤이 쭉 내려오고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글리세롤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기 그 빨대를 막은 지점부터 글리세롤이 있는 지점까지 눈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셌다고 하네요. 그 부분인데 실험은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50도씨에 있는 물에다가 담가 놓고 시작을 하고 점점 5도씨가 낮아질 때마다 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50도, 45도, 40도처럼 50도씩 낮아질 때 그 빨대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눈금의 개수를 센 거예요. 그럼 38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했을 때 38칸이고 여기 36칸이라는 것은 한 칸, 두 칸 했을 때 두 칸이 줄어들은 36칸이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 실험에서는 빨대 속의 눈금의 개수는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말합니다.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예요.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온도가 점점점 하강하고 있죠. 온도가 하강하고 있어요. 그때 기체 부피도 같이 38에서 35.5로 감소하고 있어요. 온도가 떨어지니 기체 부피도 떨어진다는 서로 비례하는 샤를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게 이 실험입니다. 이 실험과 관련돼서 자, 첫 번째 기억번 물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죠. 글리세롤의 방울이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고 있겠죠. 니은번 글리세롤 방울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빨대 속의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방울이 내려가면 부피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죠. 디귿번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지금 실험에서 5도가 낮아질 때마다 체크를 했었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가 차지하는 눈금의 개수가 감소한다. 네, 실험 결과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고. 자, 옆에 12번.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온도라는 것이 지금 X축에 들어있고, 기체 눈금의 빨대 속의 기체 눈금의 수죠. 이거는 부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부피,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도 감소하고 있는 관계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실험을 보실 때, 그래프를 보실 때 X축은 이렇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높은 온도를 처음 재고 낮은 온도, 낮은 온도, 낮은 온도를 체크했어요. 그래서 빨대의 눈금의 수가 많은 상태에서 적은 상태로, 눈금이 적어진 상태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5번 그래프가 맞습니다. 가끔 실험을 했을 때 온도의 방향을 잘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 1번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온도 X축 이렇게 됐다는 건 이쪽이, 오른쪽이 큰 수, 왼쪽이 작은 수다. 우리는 실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온도를 하강시켰기 때문에 5번과 같은 그래프가 정확합니다. 다음은 13번. 자, 이 주사기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일정한 압력과 일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사기를 뜨거운 물에 넣었대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체 내부의 그 입자 운동이 빨라질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는 화살표의 길이가 짧은데 두 번째는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는 입자 운동의 빠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번. 기체 속의 온도는 높아진다. 뜨거운 물에 담가졌으니까 같이 높아지겠죠. 열평형으로. 니은. 그림에서 푸른색 화살표의 길이가 길수록 기체 입체 운동이 빠르다. 네, 그거를 잘 말해주고 있고요. 디귿번. 기체 입자의 운동이 빨라져 기체 입자가 용기의 벽면을 강하게 충돌합니다. 운동이 빨라지면은 그 전보다 강하게 충돌할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기체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기억, 니은, 디귿번 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일정한 압력에서, 여기서 일정한 압력을 표시해 주는 게 화살표의 개수예요. 다 하나씩만 누르고 있죠. 외부 압력은 일정하다. 그때 온도를 변화시키니까 지금과 같이 부피가 달라지게 됐대요.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부피가 작아지겠죠? 샤를의 법칙에 의하면. 자, 그러면 여기 보기에 기체 입자 중 빠르기가 가장 빠른 것은 온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4번.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부피가 작은 온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4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가운 둥근 플라스크, 여기 차가운 둥근 플라스크가 있는데 뜨거운 손으로 잡았대요. 감싸줬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잉크 방울이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내부 플라스크 내부에 있는 기체의 양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면 물방울을 뒤쪽으로 증가시킬 것이고, 네, 플라스크 내부에 기체의 양이 줄어들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면 A쪽으로 잉크방울이 움직일 것입니다. 근데 뜨거운 손으로 감싸졌기 때문에 플라스크의 온도는 상승하고 플라스크 기체 부피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비방향으로 기체가 움직이겠죠. 네. 자, 그러면 1번 기체 방울이 B 쪽으로 움직인다니까 틀렸고, 플라스크 공기 부피가 작아진다가 아니고 부피가 커지니까 B로 움직이겠죠. 입자의 수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온도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4번 플라스크의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따뜻한 손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5번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입자가 B쪽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자, 16번. 여기서도 손의 온도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그 병 위에 있는 동전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빈 유리병, 차갑겠네요. 차가운 상태에서 물에 적신 동전을 병 입구에 올려놓는다. 그냥 동전이 아니고 물에 적신 동전인데, 물에 적신 동전은 유리병 입구에 동전을 올려놨을 때 약간의 틈이 있을 거예요. 이 틈을 막아주는 역할이 물에 적신 동전입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고 유리병을 두 손으로 감싸지면, 유리병이 차가웠는데 따뜻한 손으로 감싸지면 유리병 속의 온도가,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공기 입자의 온도가 높아지니 활발해지겠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공기가 더 강하게, 활발하다는 것은 빨리 움직인다는 거니까 더 강하게 충돌하면서 부피가 커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음은 17번.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경우만 보기에서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번. 추운 겨울, 온도가 하강하면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커지는 경우가 아니고. 입구를 막아 냉장고에 넣어둔 페트병을 다시 꺼내야 돼요. 꺼내주면은 차가운 냉장고에서 나왔으니 온도가 점점 상승하니까 부피가 커지는 경우가 생기고. 디귿번. 기체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감압 용기에 넣고 용기 안에 공기를 빼낼 때.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감압 용기가 있는데 용기 내부에서 공기를 빼내면 내부의 기체가 감소하는 역할이죠. 내부의 기체가 감소한다는 것은 풍선 입장에서는 외부 압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풍선을 두들기고 있는 기체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감소했겠죠. 그러면 풍선은 외부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자신의 부피를 상승시키겠죠. 커지게끔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피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은 18번. 자, 18번에 보시면 플라스틱에 물을 넣고 스펀지에 올려놓은 모습인데, 가는 물의 양이 적은 상태고 나와 다는 물이 꽉 찬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다는 무게가 많은 상태고 가는 무게가 적은 상태겠네요. 그리고 가와 나는 밑면을 통해서 스펀지를 누르고 있는데, 다는 거꾸로 뒤집어서 좁은 면적으로 스펀지를 누르고 있어요. 자, 이때 압력이 큰 것부터 나열하라고 하는데 다나가 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압력은 질량이나 무게가 클수록 또는 그 닿는 면적이 좁을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는 다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다의 압력이 더 크고요. 그리고 똑같은 면을 누르고 있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는 나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나의 압력이 커지죠. 나다 중에서는 다가 크고 가나 중에서는 나가 크니까 다나가 순으로 압력이 커지게끔 나열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19번. 1기압에 일정량의 기체를 넣은 모습인데 압력을 2기압으로 증가시켰대요. 자, 외부 압력이 증가되면 기체 부피는 감소하겠죠.
화살표 두 개로 누르면은 부피가 쭉 하고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한 부피로 인해서 기체 입자는 충돌 횟수를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체 내부의 압력이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19번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설명하라고 하네요.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 내부의 기체 온도는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고, 활발해지면 충돌 횟수가 증가. 충돌 횟수가 보다는 충돌 세기가 강해지겠죠. 충돌 세기가 강해지면 내부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내부 압력 상승으로 인해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찌그러졌던 탁구공이 뜨거운 물에 넣으면 동그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러한 부분을 잘 메모하고 시험에 대비하면서 그리고 또 검사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